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유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원 상사라는 기업과 이제 KCI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둘 다 이제 계면 활성제라는 그런 물질을 이제 생산하는 생산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원 상사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KCI는 얼마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선 미원 상사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미원산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이 계면활성제는 이제 뭐 물이나 이 기름이 이제 섞이게 하는 그 경계면에 어떤 그런 뭐 촉매제라고 해야 될까? 그 물질이라고 봐야 되죠. 활성해주는 이제 물질이라고 보는데, 기존에 이제 계면활성제에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전자재료로 넘어가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 미원상사가 이제 그 좋은 이제 예제 케이스고요. 거의 한 3년 정도죠. 2018년도 비해서 한 5배 정도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은 6,710억이 되었고, 최근 3개년 동안 미원상사가 뭐 저는 처음에 몰랐을 때 미원상사가 그냥 그 조미료 미원 만들고 뭐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올드한 어떤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 회사의 이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게 되니까 이제 생활화학 제품이라 그래서 이제 계면 활성제죠. 그래서 뭐 샴푸나 린스, 뭐 이렇게 어떤 세정제 같은 부분에 쓰이는 이런 물질들하고 그 다음에 전자재료 이런 물질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2020년 3분기까지 매출인데, 지속적으로 이 전자재료의 매출은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748억, 2018년도에는 748억을 했었고 전자재료, 그리고 2019년도에는 950억까지 성장을 했고, 2020년 이제 3분기까지인데 3분기까지 매출이 거의 한 893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가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제 작년 매출을 훨씬 이제 뛰어넘는 실적으로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재료 쪽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계면 활성제죠. 기존에 이제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해왔던 그런 세정 그런 계면 활성제 이 부분이 이 2018년도에는 이제 1980억까지 매출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1074억까지 떨어지게 되죠. 거의 반토막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매출이.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는 이제 875억까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매출이 3분기까지가 이제 2169억이거든요. 2169억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전자재료의 매출이 이 계면 활성제 요거의 매출을 넘어서는 거죠. 생활화학 제품에. 그래서 이제 미원 상사는 더 이상 이런 생활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없고, 이제는 전자재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게 탈바꿈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5배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전자재료는 주로 뭐 배터리나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감광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계면 활성제의 어떤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면 활성제에 대한 관련된 이제 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업체들이 어떤 전자재료 쪽으로 사업 부문을 이제 바꿔가거나 뭐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는 것 같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그런 회사를 되게 찾고 싶었고요. 이미 이제 미원 상사는 이제 많이 오른 회사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3분기까지의 누적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전자재료의 전체 매출에 대한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3년 전이죠. 근데 현재 이제 2020년 최근 분기 이제 사업보고서 나온 거, 분기보고서 나온 거 3분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전자재료 이 사업이 41.2%로 전체 매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원 상사는 더 이상 이제 계면 활성제나 이런 세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2차 전지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굉장히 IT 쪽으로 이제 핫한 섹터죠. 그런 쪽으로 이제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생활화학 제품, 아까 계면 활성제였죠. 이쪽에 이 제품의 이제 판매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판매 키로당 원이 나오는데 1721원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3개년 동안 1721원, 1748원,
1720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화학 그 제품, 이 계면 활성제를 이용한 뭐 샴푸, 린스 이런 경우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이 유지가 됐다는 거고요. 3개년 동안. 반면에 이 전자재료를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는 예, 키로당 예, 31,493원이었는데 예, 작년도 예, 2019년도 죄송합니다. 2019년도는 32,868원이고 작년 2020년도에는 42,000원까지 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증가가 하게 되는 거죠.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보시면은 점차 이게 죄송합니다. 2018년, 19년, 20년인데 점차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더 어떤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는 거죠. 시장에서 가치를 더 높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기존에 하던 똑같은 매출을 하더라도 더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거죠. 한마디로 1,000원을 한마디로 내가 뭐 100억 원의 매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제 3억 4,500 정도로 벌었는데 만약에 2019년도에 100억을 매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12억 9천만 원이 이익으로 남는 거니까 이게 벌써 한 4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뭐 회사의 주가가 5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돈을 더 잘 버니까요. 예, 실제로 매출이 똑같다고 해도 이익이 더 많이 넘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자재료 쪽 이익률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죠. 왜냐면 예, 아까 나온 대로 전자재료 쪽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오히려 2017년도, 18년도 비해서 2019년도가 2,500억으로 더 적죠. 한 2018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786억이 줄어들었는데 놀라운 점은 영업이익은 오히려 272억에서 323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 이 매출액의 증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액의 증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되고 매출액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절대 볼륨이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 맞게 영업의 어떤 사업 부분에 그런 마진율이 높아지는지를 보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를 보는 데 있어서 그 이익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작년도가 이제 12.9%가 영업이익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12.67%고 이제 2020년 2분기엔 17%까지 올라갔고요. 2020년도 이제 3분기 때는 17.55%. 이게 더 지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원 상사는 주가가 거의 3년 동안 5배 정도 이상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미원 상사처럼 계면 활성제를 하는 사업을 하는 상장 기업을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 미원 상사는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총 대비해서 이익은 높게 나오지만 아직 시총이 조금 이 미원 상사처럼 크게 오르지 않은 기업을 찾아보자. 예, 그렇게 해서 찾은 기업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이제 KCI라는 이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데 이 KCI가 주가가 얼마 못 올랐어요. 그 이유는 이 KCI는 이제 전자재료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는 업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똑같이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만 이 KCI라는 회사는 이 전자재료로 전환을 할 수 없는 회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또 뒤에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떤 이 계면 활성제라는 이 사업을 하는 회사, 그러니까 전통 사업을 하는 거죠. 뭐 한농화성도 있었고, 뭐 석경이라는 회사도 아마 최근에 이제 상장된 회사가 있는데 다 이제 계면 활성제를 이제 이용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게 회사가 전자 제품으로 그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 변모하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찾아보자 그래서 뭐 계면 활성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게 된 거고 그래서 계면 활성제 하는 사업을 찾으려면 뭐 기본적으로 뭐 네이버에 계면 활성제 뭐 관련주나 뭐 이런 걸 치면은 나오기도 하죠. 뭐 그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다트 공시 들어가셔서 이제 공시 서류 검색이 있고요. 그 중에서 통합 검색 들어가셔서 검색어에 계면 활성제를 치시고
저는 보통 이제 정기 공시를 보거든요. 정기 공시에 왜냐면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KCI라는 게 나오죠. KCI가 뭐 양이온, 계면 활성제, 린스 등의 원료가 되는 제품으로 다국적으로 꾸준한 매출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제가 회사에도 확인해봤는데 전자제품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회사 사업 부분인데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양이온 계면 활성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온 계면 활성제가 뭐냐면 이제 그 비이온이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 재료로 소재로 쓰일 수 있는 이제 계면 활성제가 되려면은 양이온이면 안 되고 양이온 제품은 해당이 안 되고 이제 비이온 그 계면 활성제를 쓰는 그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KCI는 전자재료 쪽으로 넘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결론을 좀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그거와 같은 아이디어로 찾은 거지만 이번에는 좀 실패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KCI라는 업체를 찾았지만 이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양이온 관련된 계면 활성제여서 전자재료 회사로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본 거고 뭐 폴리머도 뭐 이 양이온 이제 폴리머를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KCI는 이제 1,060억 정도고 주가가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우상향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이 회사는 전자재료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마진율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예. 사업보고서, KCI 사업보고서 보면은 양이온 계면 활성제라고 이제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고 비이온 계면 활성제는 전자제품으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배터리 쪽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 비이온 계면 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양이온 계면 활성제는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정확하게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찾아봤을 때 시총이 이제 1,060억이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해마다 매출액이 뭐 485억에서 696억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아마 이제 올해도 이제 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뭐 최근 들어서 20%까지 올랐죠. 이 이유는 아마 작년도 6월달까지 꾸준히 좀 올랐다 이제 떨어지는데 이게 유가의 영향을 좀 받을 거거든요. 이게 계면 활성제가 결국 이제 석유나 이런 석유 부유물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 유가가 좀 오르니까 이익률이 좀 이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회사는 그리고 뭐 부채도 굉장히 낮고요. 예, ROE도 한 18% 이상 나오고 매출도 성장하고 거의 안정적인 모습의 회사예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뭐 시장의 자연 그로스라 그래서 이제 뭐 샴푸 린스를 쓰는 이제 인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이제 청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연 그로스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혁신적으로 이쪽 이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는 뭐 샴푸 린스나 이런 것이 폭발적인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전자재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지 못했다는 건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회사는 뭐 배당도 꾸준히 주고 그 다음에 뭐 EPS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1,000원까지 EPS가 올라온 모습이고 뭐 PER도 뭐 10배 정도로 굉장히 좀 뭐 저평가인 거죠. 예. 근데 또 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전통 사업이고 좀 이제 뭐 올드한 패션을 가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퍼 밸류를 높게 받기가 힘들죠. 왜냐면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는 있지만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죠. 예. 시청에 이제 주신 분들한테 마지막 이제 멘트를 하려면 아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미원상사는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원상사는 계면 활성제를 쓰고 있고 그러면서도 전자재료로 넘어가는 회사였으니까 좀 그런 걸로 어떤 그 계면 활성제라는 이런 뭐 그 키워드를 하나 잡았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였죠. 다태가 공시 가가지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좀 찾아봐가지고 그 회사가 이익이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하고 리포트도 좀 보시고 해서 좀 회사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똑같이 뭐 미완성사처럼 전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예, 다행히 이제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네, 오히려 찾은 게 다행이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실패한 투자죠. 실패한 투자고 이건 뭐 잘못 기업을 좋은 기업을 발굴한 제가 원하는 그런 기업을 발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어프로치나 이런 다가가는 그런 접근하는 방식은 예, 뭐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좋은 뭐 모멘텀을 가진 소재나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만한 어떤 뭐 키워드 하나 가졌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좀 찾아봐서 관련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보시면 예, 앞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